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무역보험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179페이지에서부터 188페이지까지고요. 협회적하약관의 주요 내용과 보험금 계산과 관련된 부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회적하약관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협회적하약관이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사실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담보위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책위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관, 구협회적하약관과 신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의 어떤 차이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이제 무역보험 개요 부분에서 그 보험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약관에서 정하는 개시일과 종기, 그리고 구약관에서 정하는 개시와 종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이 파티에서는 약관의 주요 위험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어 볼 거예요. 자, ICC, 그러니까 협회적하약관 같은 경우에는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구약관은 1982년, 신약관은 2009년. 그래서 줄여서 이거를 뭐 ICC 1982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내실 때 이렇게 숫자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구약관을 얘기하는구나, 아, 신약관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줄여서 구협회적하약관을 구약관이라고 하고 신협회적하약관을 줄여서 신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구약관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약관에 들어있지만, 뭐 운송약관 어떤 거냐면 이제 항해종료약관, 항해변경약관, 부선약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항해변경약관, 항해변경약관은 뭐냐면요, 항해 변경을 할 때에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서, 항해가 변경됐을 때 추가 보험료를 지불을 해서 보험이 계속되도록 하는 거를 항해 변경약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선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실제 외국과 외국을 오가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배를 본선이라고 합니다. 본선, 베슬이라고 하는데요. 본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본선이 아니라 부선으로 운송하는 기간도 있어요. 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 멀리 바다에 떠 있어. 그래서 조그만 배들로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물건으로 옮겨놓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부선으로 운송하는 기간도 계약 기간에 추가하는 거를 부선약관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험 목적상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보도록 할 텐데요. 담보위험은 크게 단독훼손 부담부 조건, 그리고 분손 담보 조건과 전위험 담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 표현으로 익혀두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영문 표현으로 WA, AR 이렇게 영문 표현으로도 이제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FPA 같은 경우에는 단독 훼손은 부담보, 담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일단 그 표에 보시면 맨 위에 전손이 있죠. 전손은 일단 부담을 할게,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훼손과 확장 담보가 있습니다. 훼손에는 선박의 좌초, 침몰, 그리고 불타는 화재로 인한 단독 훼손, 원래는 단독 훼손 부담보지만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로 인한, 손모양이 잘 보셔야 돼요. 화재로 인한 단독 훼손, 그리고 공동의 훼손은 어떻게? 담보 위험으로 이제 쳐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단독 훼손 부담보 약관은 전손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담보를 해주는 거지만, 좌초, 침몰, 불타오르는 화재로 인한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은 부담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확장 담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장 담보는요, 보시면 선적, 환적, 하역 작업 중 포장단 전손, 화재 폭발 충돌 운송 용구와의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화역의 위험을 원인으로 한, 이것들을 원인으로 한 단독 훼손,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구조 비용, 기타 특별 비용인데, 중간에 확장 담보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인코텀즈도 우리가 그림으로 했었잖아요. 자, 일단 배가 한 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위에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가 있고요. 얘 이렇게 물건을 올리거나 내릴 때,
또는 배 갈아탈 때 물건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시킬 때 발생하는 어떤 전체가 아니라 포장이 여러 개가 있겠죠. 포장당 전소운이 확장 담보가 되겠다. 요렇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나 요렇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발생되는 포장당 전손이 확장 담보의 첫 번째가 되겠다. 그리고 이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 불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불입니다. 불이에요. 이렇게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폭발, 이거 폭발이에요. 폭발. 다른 더 예쁜 그림이 있으시면 각자 그림을 하시면 돼요. 또는 꽝 하고 얘네끼리 부딪히는 경우, 이렇게 꽝 부딪히는 거를 원인으로 한 단독훼손. 옆에 여백에 좀 조그맣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요런 포장단 전손이라던가 요런 꽝, 불, 펑의 단독훼손이 이제 확장 담보가 되겠다. 여기에 비용 세 가지가 추가가 되죠. 손해방지 비용, 구주 비용 및 기타 특별 비용 해서 이제 FPA에서 확장 담보는 이렇게 되겠다 해서 그림을 자꾸 그리시면서 기억을 하시는 게 글자 하나하나를 텍스트를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단독훼손 부담부 조건 다음에 얘보다 좀 더 많이 이제 담보를 해주는 게 바로 분손 담보 조건입니다. WA죠. WA는 당연히 없어졌네요. WA는 FPA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WA 안에는 FPA가 들어있어요. 이것들은 당연히 WA에 포함이 되고 덧붙여서 단독훼손, 그러니까 분손을 담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손이 아닌 분손도 담보를 한다. 분손도 담보를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소손해는 면책된다. 소손해는 면책된다. 소손해라고 하는 여기서의 소는 작다라는 말이에요. 소손해는 면책이 되는데 일정 비율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3%로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전체의 3%보다 작으면 이거는 부담하지 않아. 이거는 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공자 맹자 아시나요? 공, 좌, 몰. 공동훼손, 좌초, 침몰의 경우는 얘네는 제외하고 소손해 면책이 적용된다. 이 소손해 면책이 적용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비공제 면책이 있고요. 그리고 공제 면책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손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5%의 손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비공제라고 하는 거는 3% 넘었네. 그럼 5% 다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비공제 면책이고, 공제 면책은 5% 손해 발생했네. 3%는 소손해니까 5에서 3 빼서 2%만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공제 면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는 FPA를 품고 있으면서 분손을 보상한다. 분손을 보상하는데 소손해 면책이 적용이 된다. 다만 공좌, 몰은 제외. 소손해 면책에는 비공제와 공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끌어안고 있는 게 all risk AR이 되겠죠. 얘는 AR 같은 경우에는 책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원인에 의한 손해를 담보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은 아까 우리 여기 그렸었던 이제 확장담보, FPA에서의 확장담보 이 부분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림만 여러 번 그리시면 잊어버리기도 힘들어요.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약관이라고 해서 특약이라고 하죠. 내가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협회 전쟁약관과 동맹파업폭동 및 소요약관에서 IWC, ISRCC 이렇게 두 가지가 특별약관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해상 손해가 발생됐을 때 그 손해의 원인이 어떤 1, 2, 3, 4, 5에 의한 거면 그거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위험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이제 면책위험이라고 합니다. 면책위험이라고 하는데 면책위험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이건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건 무조건 면책이야 라고 하면서 베이스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구약관, 신약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딜레이, 지연이 있겠고요. 그리고
물품 어떤 고유의 화자. 물품 고유의 성질에 의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물품의 어떤 고유한 성질상 얘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 그리고 딜레이에 의한 것들.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로 묶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4번 그리고 5번. 4번, 5번 두 가지의 4번,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쟁, 포획, 납보, 동맹파업, 폭동, 정부에 의한 강압 및 억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보험 항해 상실 또는 중단입니다. 앞에 억류, 강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피보험 항해 상실 또는 중단. 이렇게 실제 손해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바로 면책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약과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 ICC 주요 내용이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자, 이제 신약관입니다. 1982, ICC 1982가 있었는데 ICC 2009로 뭔가 ICC가 개정이 되었다. 협회적화약관이 개정이 되었다. 개정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보험 시장 환경이 변화가 됐다. 그리고 화물의 어떤 운송에 있어서 물류의 관행 같은 것들도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예전에는 그냥 해적만 있고 불 나고 현막 침몰하고 이런 것만 있었다면 국제 테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해상 사기 같은 거, 도난사건 이런 새로운 이제 어떤 위험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ICC가 1982에서 2009로 개정이 되었는데 2009로 개정이 되면서 피보험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어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해졌냐면 첫 번째가 보험자의 면책 위험이 좀 축소가 됐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운송인이 어떤 파산 위기에 놓여졌다라고 하면 보험자는 무조건 면책이었거든요. 운송인의 파산이. 그런데 이제 심리학관에서는 운송인의 파산이 면책 위험이긴 한데 그게 면책 위험이 되려면 피보험자가 운송인의 면책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운송인의 파산 사실을 이제 우리 피보험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해서 면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면책 범위가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험 기간이 확장이 되었다. 예전에는 출발할 때, 근데 지금은 떠날 때 이런 식으로 보험 기간이 확장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기타 약관 문헌도 좀 명확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을 규정을 하면서 구약관 대비 실질적인 담보 위험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실질적인 담보 위험. 실질적인 담보 위험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담보 위험이 있겠죠. 담보 위험에서 빼야 됩니다. 면책 위험을 당연히 빼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어떤 특약을 넣었다. 특별 약관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추가를 한 게 바로 실질 담보 위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보기 싫어하는 표가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보시면 신약관은 ICC A, ICC B, ICC C로 나뉩니다. ICC C가 우리 구약관의 FPA와 거의 흡사하거나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ICC B가 WA와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AR과 ICCA가 거의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ICC 각각의 A, B, C에서 담보하는 위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180페이지 표에 있는 이제 담보 위험 부분을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 XXXX 되어 있는 거 있죠. C가 범위가 가장 좁잖아요. 보시면 A 안에 B가 있고 이 B 안에 이렇게 C가 들어있는 건데 C의 담보 위험이 당연히 그 수가 제일 적겠죠. 그래서 C에서는 무엇을 담보하지 않는지를 일단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담보하지 않는 게 지진 분화 낙뢰, 가판 유실, 그리고 해수 조수, 하천수의 운송용구 컨테이너 등 침수, 적재 양화 중 수몰 낙하에 의한 포장단 정손. 보시면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는
지분낙밖에 없어요. 지분낙밖에. 지진, 분화, 낙뢰.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전부 물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갑판, 유실. 물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해수, 조수, 하천수의 운송용구나 컨테이너 등 침수, 물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적재양화 등 수몰, 물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낙하에 의한 포장당 전손입니다. 수몰 낙하에 의한 포장당 전손. 사실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것들, 뭐 상기의 일체 위험은 당연히 포함 안 되겠고요. 이렇게 진학뢰와 물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수몰 낙하와 낙하에 기인한 포장당 전손,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어떻게? 담보하지 않아요. 이렇게 위에 거 일단 제껴두고 C에서 담보하지 않는 걸 먼저 챙겨보세요. 자, 그럼 B에서 담보하지 않는 거는 뭐냐? B에서 담보하지 않는 거는 딱 하나. 얼마나 편해요? 상기 이외의 일체 위험. 자, 그러면 우리는 C하고 B에서 담보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C에서 담보하지 않는 거 한 번 더 뭐요? 진학뢰하고 물과 관련된 것. 수몰낙하, 포장당 전손. 이렇게 우리가 C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 B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을 챙겨봤다면 그 위쪽을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그 앞에 FPA에서의 확장 담보를 그림으로 이해를 했다면 우리 ICC 협회적 약간의 담보 위험은 좀 느낌으로 기억을 해볼게요. 자, 화재 폭발. 불 나서 폭발했어요. 어떤 소리가 나나요? 펑! 펑 하는 소리가 나죠. 펑. 예. 웃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글자 하나하나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펑! 하고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르르 하고 무너져요. 무너지는 게 선박, 부전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펑 하면서 우르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도망갔냐면 육상 운송용구가 도망갔어요. 어디? 원래 지가 가야 되는 선로에서 도망갔어. 탈선이죠. 육상 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제가 조금 부끄러우니까 말을 더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수월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펑 하고 이제 우르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막 부딪혀. 서로 쾅 하고 부딪혀. 선박, 부선, 운송용구의 물 이외에 충돌 접촉입니다. 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조난항에서의 화물 양하기 때문에 조공투하. 이렇게 쾅 하고 부딪혀서 조공투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글자를 닦고 좀 엉뚱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번 지금 다 따라해 보세요. 쾅! 펑 하고 터졌어요. 펑 하고 터져서 우르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탈선. 도망가다가 이제 쾅 하고 부딪혔어요. 조공투하.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을 하면서 화재 폭발, 우르르, 이제 좌초 침몰 같은 것들, 도망, 육상 운송 용구의 어떤 전복이나 탈선, 그리고 쾅,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것, 물 이외의 것과의 충돌 접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난항에서의 양화, 공동의 손위생, 그리고 투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약관 ICC 2009의 담보 위험이 되겠고요. 자, 181페이지 면책 위험 및 특별 약관을 볼게요. 그래서 면책 위험 및 특별 약관을 보시면 면책 위험을 쭉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굳이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그냥 읽으셨으면 좋겠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이거 당연히 면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물 자체 통상의 누손, 용적의 감소, 자연소모 이런 거 보험자가 이거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건데 일부러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건데 보험자가 어떻게 이거를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화물을 포장한 포장 용기라던가 운송 용구가 뭔가 적합하지 않아. 약간 불량이야. 이런 것도 보험자가 책임질 수 없죠. 보험자가 포장을 한 것도 아닌데 물품 고유의 하자 성질. 묻고 가는 거죠. 묻고 가는 거. 그리고 지연. 묻고 가는 거죠. 묻고 가는 거. 자, 선주, 관리자, 용선자 등의 지급불능 및 채무불이행.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도적인 손상과 파괴. 이것도 면책위험인데 얘는 A에서는 보상한다. 그리고 핵무기, 선박 내향성 결여, 전쟁위험. 다만 제6조 전쟁위험에서 A는 해적 행위를 담보한다라고 돼 있고 동맹 파업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읽은 것들은 면책위험인데 ICC A 같은 경우에는 이 면책위험들 중에서 이거는 내가 보상해줄게 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제3자하고 해적이 있었죠. 해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펑우르르 도망쾅 조공투와 이렇게 보시고 이제 면책위험은 스스로 설명하면서 읽으시면서 그래 이건 당연히 면책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만 A에서는 제3자와 해적은 오케이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약관은 IWC, ISC라고 하는 협회 전쟁 약관과 협회 스트라이크 동맹 파업이죠. 약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2페이지에 출제 유형 파악하기 2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네오 통장이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로 오른 것은 보시면 가죽원단을 수출하면서 ICC B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본설은 적지 않은 과정에서 10개 열놀이 포장된 팔레트 하나가 낙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대요. 낙하. 자, 수몰, 낙하로 인한 포장당 전손. 포장당 전손은 ICC C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B에서는 보상을 했어요. C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 진앙뇌하고 물과 관련된 것들, 수몰 낙하로 인한 포장당 전손이 있었죠. 이게 만약에 ICC C로 보험 가입이 됐다면 이 연롤은 보상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ICC B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후 불이 났대요. 화재로 인해서 입항이 지연됐대요. 화재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입항이 지연되었고 지연을 사유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죠. 지연, 묻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의 범위는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연롤. 이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험금의 계산을 볼게요. 자, 1. 보험 보상의 한도와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꼼꼼하게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일반 이의나 개요 부분이 아닙니다. 이 교재에서 이의나 개요 부분에 있는 내용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우리 기존에 5년, 6년, 7년간 기출문제들 분석해서 보기로 나왔었던 내용들 종합하고 쪼개고 필요한 부분들 갖다 넣고 이 개념도 만든 거기 때문에 개요 부분도 만든 거기 때문에 절대 그냥 슬슬슬슬 다른 책들 보듯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이고 맞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주의 원칙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상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실제 손해를 입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다만 이제 손해 방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손을 초과하는 보상도 발생하다. 뭐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방지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기평가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 금액을, 미평가 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불이 된다. 포괄보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물건이 배에 실려서 떠나면 피보험자가 어떤 가격과 물품 리스트를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통지한 그 화물을 반드시 인수를 해야 되고 확정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 실린 걸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포괄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포괄보험인데 아직 확정 통지가 되지 않은 화물인데 보험사고가 나불었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미평가 보험을 기준으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요렇게 요 한도와 방식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자, 보험금 계산하는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계산기 들고 갈 만큼의 문제는 아닙니다. 손해는 일단 양적 손해와 질적 손해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양적 손해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10개 받아야 되는데 5개 받았어. 뭐 10개 받아야 되는 거 10개가 오긴 왔는데 그 중에 뭐 2개는 쓸 수가 없는 거네. 그래서 실제 내가 받은 건 8개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게 바로 양적 손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계산을 아예 예시 문제로 볼게요. 184페이지의 예시 문제를 보시면 송장 금액 10만 달러에 도자기 500개를 얼마에 보험 가입을 했대요? 10만 달러의 110%인 11만 달러로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도자기 원래 500개, 보험 가입 금액은 미화 11만 달러예요. 미화 11만 달러고요. 자, 보험 기간 중 보상하는 위험, 그러니까 담보 위험이라는 말이겠죠. 그 위험에 근인해서 이 중에서 100개가 파손이 됐대요. 100개가 파손이 됐대요. 5분의 1개. 이 경우 보험금은 얼마인가? 당연히 요 11만 곱하기 500분의 100 해서 나오는 금액 22,000달러가
보험 금액이 되겠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이제 질적 손해 보겠습니다. 질적 손해는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 계산 산식에 보시면 정상 금액에서 손상된 상태에서의 가격, 줄여서 손상 가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상 가격으로 나누고 계약 시 보험 금액을 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볼게요. 송장 금액 미화 5만 달러 가죽 원단 1000야드를 5만 5천 달러로 이제 보험 가입을 했대요. 이 1000야드 중에 어떻게? 200야드가 원단이 오염된 상태로 도착이 됐고, 오염된 원단은 20달러에 판매가 되었대요. 원래라면 얼마래? 근데 원래라면 40달러래. 그럼 정상 가격에서 손상된 후의 가격 20달러를 이제 빼고, 20달러를 빼고, 여기에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였나요? 네. 5만 5천 불을 곱해야 되는데, 이 5만 5천 불을 그대로 다 곱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전체가 이렇게 손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000야드 중에 200야드만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면 총 5,500달러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보험 보상 금액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송과 그 이어서 구조물 차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조물 차감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매각을 한 거예요. 중간에. 근데 그냥 매각을 한 경우는 안 되고요. 구조물 차감 방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두 번째 줄에 있는데, 보험자와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이 문구가 중요해요. 보험자의 어떤 이제 승인이라던가 보험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중간에서 물건이 매각된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밑에 계산 산식 보시면 계약 당시의 보험 금액에서 구조된 화물의 순매각금, 내가 이거 원래 1000달러에 팔 수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거 계속 목적항까지 가면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보험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야, 중간에 우리 잠깐 배에 어디 들렸다가 하는데 거기서 팔아버리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00달러의 화물인데 중간에 200달러 주고 판 거야. 그럼 1000 빼기 200, 나머지 800이 보험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186페이지 보시면 송장 금액 5만 달러의 가죽 원단 1000야드 5만 5천 불로 가입을 했고, 운송 중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원단이 심하게 손상,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이 부분 중요하죠. 보험자의 승인을 어떻게? 환적항에서 2만 달러에 판매를 했대요. 원래 얼마짜린데요? 5만 달러짜린데 2만 달러에 판매를 했대요. 근데 2만 달러에 판매하기 위해서 2,000불의 판매 수수료를 줬대요. 그럼 결국 중간항에서 매각하면서 내 손에 남은 돈은 얼마? 2만 달러 빼기 2,000달러, 한 18,000달러가 내 손에 남은 거예요. 원래는 얼마였대요? 5만 달러였대요. 근데 이거를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5만 5천 달러예요. 그래서 5만 5천 달러에서 내 손에 쥐어진 18,000달러를 빼고 남은 37,000달러가 바로 보험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고, 앞에 우리가 좀 계산을 살펴봤었던 세 가지 유형으로 계속 거의 돌려가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요 예시 문제들로 한번 체크를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출제 유형 파악하기 우리 187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길어요. 문제가 상당히 길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동그라미를 치거나 문장을 끊어가면서 읽는 그런 이제 전략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자는 제주산 고등어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 ICC C 조건. ICC C에서 이제 담보하지 않는 위험 뭐가 있었죠? 진앙래와 물, 그리고 수몰 낙하에 의한 포장당 전손이 있었죠. 자, ICC 수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수조 컨테이너 2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컨테이너당 송장 가액은 3만 달러로 송장 금액의 110%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대요. 컨테이너 A 컨테이너와 B 컨테이너가 있고 각각의 금액은 3만 달러인데 110%로 가입을 했대요. 33,000달러 미화.
미화 33,000달러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운송하는 와중에 이 A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A가 문제가 생겼는데 A 컨테이너에서 산소 공급기에서 이상이 생겨. 이거 수조 컨테이너인데, 수조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진짜 집에서 그 물고기들 키우는 그 어항 같은 거 있죠.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안에서 그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 산소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장치도 달려 있겠죠. 그 장치에 이상이 생겼대요. 이거 포장 용기에 어떤 부적합 아닙니까? 이거 면책 위험 아닌가요? 보험자가 포장을 보험자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상을 해줘? 얘 일단 여기서부터 땡! 해서 어쨌든 산소 공급기에 문제가 생겨서 고등어 절반이 폐사가 됐대요. 그리고 목적항, 도착지에 거의 다 왔는데 해무, 바다의 안개가 엄청 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팡이 지연됐대요. 지연. 이거 그냥 묻고 가는 거잖아요. 이 팡이 지연돼서 뭔 손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보상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 보상받을 수 없음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무역보험이 문제 출제가 아주 많은 양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 출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금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좀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복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